그 제가 삼성을 싫어하는 그 당시에 싫어했던 이유는 약간 편집시 그대로 내보내야겠다. 그 AWS 들어갈 때는 제가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물어봤어요. 이 조직이 혹시 1년이나 2년 안에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죠? AWS에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게 많아요. 거기는 파워포인트를 절대 안 써요.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상이 당연히 아버님이시자 이제 대 딜로이트 4대 회계법인의 AI 데이터 본부장님을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소개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네, 네. 저는 항상 독수리 학교 관점에서 보면 13기 정다민, 16기 정다윤 졸업생의 아버지 되는 정찬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에서 AI 데이터 본부를 맡고 있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드인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링크드인 이걸 이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예, 이제 아,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업력을 파헤친다. 네네네. 소위 네. 인생 조사를 한 느낌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을 보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미식축구 대학 futbol팀을 떠올랐는데 아시는구나. 네. 예, 뭐 거기는 미국은 그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죠, NFL보다. 네네. 혹시 여기서 미식축구 많이 보셨나요?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 시라큐스가 또 특히 특이한 게 그 네. 지역에 눈이 되게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의 풋볼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돔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사시사철 운동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러운데요. 다시 학교를 가고 싶다. 거기서 그럼 어떤 전공? 저는 사실 이제 학부 때는 저는 광고학 애드버타이징을 했고요. 석사부터는 제가 이제 MIS를 했어요. 그래서 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랑 석사는 미국에서 했고 이제 박사과정은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민이가 영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커리어상 한국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민이 때문에? 아니요. 커리어상으로 왔어요. 커리어상으로 왔고. 이게 딱 여기 밑에 아까 보니까 2002년도 이제 네, 맞습니다. 학교 시간 때 네네네. 다민이를 몇 년생이죠, 다민이? 다민이가 2001년생이에요. 1년생. 네. 그러면 2001년에 대학? 제가 네네. 2004년 직장을 다니다가 네네. 2004년에 이제 영국에 박사하러 갔고요. 네네. 제가 경력을 이제 직장 생활은 네네. 2000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0년에 시작을 했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는 컨설팅 쪽에 근무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LG CNS라는 회사에 엔트루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컨설팅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컨설팅 펌이 아니라 그럼 대기업 밑에 있는 컨설팅 부서에서 시작하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기업 안에도 컨설팅 펌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이라는 게 이제 컨설팅에도 종류가 크게 보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윗단에 보면 이제 전략 컨설팅이라고 해서 흔히 아시는 이제 맥킨지, 보스턴 뭐 이런 종류의 뭐 MBB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베이는 컴퍼니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경영 전략을 컨설팅하는 쪽이 제일 상단에 있고 중간에가 이제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지원했던 그 EY부터 뭐 저희 뭐 딜로이트, PwC, KPMG 이런 데가 이제 중간에 오퍼레이션 컨설팅 펌이고 마지막이 이제 밑단이 이제 IT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이 IT 컨설팅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뭐 엑센추어 뭐 이런 데가 사실은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대기업 IT 회사의 컨설팅 부서는 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룹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재벌 그룹에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자회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사 내에 IT 혹은 프로세스 혹은 전략 이 모든 걸 다 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외부 컨설팅 펌에다가도 의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 그룹사를,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룹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그룹사 안에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그룹사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예, 외부에 있는 컨설팅 펌하고 동일하게 전략, 프로세스, IT 컨설팅을 다 실제로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비율로 보면 제일 이제 IT 컨설팅 쪽이 가장 이제 제일 포션 자체는 많죠. 네네. 아니 외부 컨설팅을 협업을 해가지고 전략하는 거에 좀 더 힘을 주는 실어주는 네, 이런 맞습니다. 그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LG CNS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할 거면 정말 공부를 더 하면 훨씬 더 이게 뭔가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무게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만드는 산출물에 대한 뭔가 중량감이 더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제 영국을 가게 됐고요. 아 이거 일하시다가 네네네. 아 그래서 2004년에서 2007년으로 네 맞습니다. 3년 하시고 네네. 바로 PwC 그렇죠. 혹시 MBA로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또 동일하게 MIS로 갔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제 외부의 이제 컨설팅 펌으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입사를 한 데가 이제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고요. 네. 네, 뭐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기가 우리나라 그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는 4개 펌 중에 제일 규모적으로는 큰 회사인 거죠. 아쉬운 게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다니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전인데 네. 그때는 컨설팅 펌들도 다 공채가 있었어요. 신입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를 맞고 뭐 이렇게 다 되면서 신입을 뽑는 게 다 없어지고 다 이제 경력사원 위주로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 펌 들어가기가 사실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죠. 이게 회사 다녀보니 왜 그런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신입을 그렇죠. 가르칠 바에 맞아요. 돈 더 주고 그렇죠, 그렇죠. 신입을 가르치면서 네, 몇천 원을 줘야 한다는 거는 네, 이제 네. 엄청난 손해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뭐 고객사 쪽은 사실 그 컨설턴트의 경험하고 지식을 사는 비용으로 그 값으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정말 저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들어요. 아니 우리가 돈 내면서 신입을 가르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입을 채용하는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PwC에서 이제 3년다가 이제 이직을 바로 EY로 또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EY에 있었어요. EY로 간 이유는 EY에서 저한테 오퍼를 줬는데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EY가 한국에서 이제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규모를 더 크기 위해서 이제 IT 컨설팅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굉장히 크게 늘리다가 이 IT 컨설팅의 좀 맹점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 버리면 엄청난 금액적인 페널티를 물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EY가 그 당시에 이제 철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조직을 하나 세팅을 하는 역할을 좀 오퍼를 줘서 그 오퍼를 제가 이제 수락을 하고 EY로 옮겨서 IT 전략 부서를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이제 조직을 세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30 그쯤 아니시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이제 계산이 잘 안 돼요. 2007년, 이제 11년부터 13년입니다. 아 그러네요. 20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일 것 같은데. 30대 중후반에 네, 지금 후반 30대 후반이겠네요. 네. 30대 후반에 조직을 세팅하는 업무를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로 제가 능력이 있거나 이래서 정말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직을 8번 넘게 하셨는데 그런 말씀 진짜로. 네.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형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력서 아닌가요? 이직 계속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글쎄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기업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화에서 2년 9개월 동안 말씀하신 세팅을 하시고 이제 삼성으로 하셨어요. 네. 아 그때는 정말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고 싶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모시고 그 삼성을 갈 때는 제가 진짜 맨날 한 달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진짜 여기 안 가면 안 돼요. 정말 그 제가 삼성을 싫어하는 뭐 지금은 저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 그 당시에 싫어했던 이유는 한 약간 접시 그대로 내보내야겠다. 삼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너무 삼성이라는 틀에 규격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잘라서 그냥 삼성이라는 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사실 삼성이 싫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저의 한 달의 새벽 기도의 작정에 정말로 침묵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삼성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강제적으로 삼성에 들어가게끔 하셨는지. 제가 삼성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프로젝트의 그 저 선배 되시는 분이 독수리 학교를 소개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정말 이게 무슨 뭐 누가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완벽하게 네. 만남의 축복으로 독수리 학교를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다민이가 이제 독수리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이게 편입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네. 시기상 그렇죠. 네. 다민이 그때가 이제 고학년 편입이 있을 때여가지고, 네. 고1 때 편입을. 네, 네, 네. 아, 네. 네. 다민이는 사실 원래 중학교를 독수리 학교가 있다는 걸 그때는 사실 저는 몰랐고, 네. 뭐 초등학교는 원래 이제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네. 추첨해서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를 다녔죠. 또 삼성이 그래도 꽤 오래 네. 있으셨어요. 여기도 네. 한 2년 다 한 2년 오게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그때마다 기회가 와요. 네. 아, 원래 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외부에 이제 헤드헌터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딱 그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락을 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좋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지원해보지 않겠니? 뭐 이렇게. 근데 뭐 삼성은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막 개념이 나오고 그 디지털 관련된 솔루션들이 막 한참 나올 때였어요. 근데 삼성은 디지털이라는 거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체는 없고 맨날 보고서 파워포인트만 만들고 뭐 보고만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한번 디지털이라는 솔루션, 서비스가 어떤 건지 정말 한번 진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게 됐죠. 저는 사실 진짜 운 좋게 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것도 사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외국 회사들은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이라고 돼 있어. 거기는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본사. 그다음에 그 이제 리즌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펙 이러면 이제 아시아 퍼시픽,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그러면 유럽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에미아 그러면 이제 미들 이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로컬이라고 해서 로컬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펙 소속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펙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소속이지만 한국에 파견 나와서 혼자 이제 일을 하는 뭐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 어드바이저라는 역할을 했고 그 기업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지금은 너무 흔한 그 개념이지만 이제 막 클라우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IoT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그때 이제 MS가 그런 거와 관련된 솔루션들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비스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기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의 고객들, 커스터머들이 뭔가 단절없이 뭔가 물건을 서치부터 해서 그
그 구매까지 하는 그 전체적인 여정을 그 seamless라고 하는데 이제 끊김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컨설팅들을 했었죠. 네. 그런 정보화 시대는 IT는 그 고객,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 입장이 많아요. 이거는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고 못 안 돼서 개발을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물론 자동화는 됐지만 이게 쓰기에 편하거나 뭔가 그 연속적으로 뭔가 프로세스가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술이라는 뭐 클라우드, 뭐 Io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내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웹에서 서치를 해서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달은 뭐 따로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쭉 연결돼서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뭐 O2O,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이제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6개월 한 거는 이제 같이 그냥 10개월 정도 한건 좀 같이 병행을 하신 그런 네네네. 겸임 교수 이런. 네네네 맞아요. 예. 그 어쨌든 뭐 제가 처음 그 커리어를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고 컨설팅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걸 사실 몰랐었는데 이 한성대학교에는 컨설팅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과에 있는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고, 예,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죠. 예, 컨설팅. 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1년만 하신 건 딱히 맞진 않으신 빚에 맞진 않아요. 아니요, 좋았어요. 사실 그 일단은 제가 약간 원래 꿈도 뭐 교수님이 되는 것도 사실 꿈 중에 하나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 학문적인 이론 플러스 실전으로 합해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도 공부가 좀 많이 됐고 또 아이들한테 그걸 전달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설레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고 좋았어요. 예. 오라클 한국 소속은 아니었고 오라클은 이제 JPEG이라고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하고 일본까지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호주 소속으로 돼 있었고요. 호주 소속으로 한국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역할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동일해요. 그 기업들한테 똑같이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제품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사실. 네. 오라클 그 체계를 쓰고 있는 회사들에 가서 뭐 일단은 쓰고 있는 회사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이고 네. 안 쓰고 있는 회사들한테도 이제 타겟이 되죠. 사실 이제 쓰게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거나 그건 상관이 없고 뭐 이제 기업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그 B2B 서비스를 할 때 보면 전략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탑 기업들이죠.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현대차, 뭐 LG전자, 뭐 포스코, 한전 뭐 이런 데인데 뭐 쓰고 안 쓰고랑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큰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고. 네. 처음 와서 이 분야를 경험해봐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어떻게 그걸 수익을 내는 네네 이게 그죠. 되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좀 네네네. 좋은 일을 해주는데 어떻게 뭔가 순간 그 생각. 그렇죠. 그 컨설팅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이제 투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 투입하는 사람의 직급이 있어요. 네. 그럼 직급별로 단가가 달라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되게 비싸고 경험이 적은 분들은 싸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뭐 3개월 한다. 그럼 3개월 동안 5명이 들어가면 3 곱하기 5명이니까 10 이걸 이제 맨먼스라고 하거든요. 15맨먼스에 곱하기 가격 얼마.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고 그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면 돈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부터 뭐 재경비 뭐 등등등 다 빼고 남는 게 이제 수익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인센도 상당히 있겠네요. 수주를 많이 하면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이 컨설팅 펌들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유한회사라고 해서 네. 그 파트너들이 동일하게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수주를 많이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그 다른 기업들은 이것들을 뭐 R&D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한회사들은 이 수익이 남으면 이걸 남기지 않아요. 다 배분을 해서 보너스로 다 가져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적이 좋으면 보너스가 많이 나오죠. 보너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익을 다 배분을 해야 그렇죠. 되는 네네. 구조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커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커가는 예를 들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채용에 대한 인력이나 그냥 거기도 이런 돈을 것들이 내니까. 다 이제 네네. 다 떨구고 네. 남는 금액을 네.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것이라고 하기가 할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지분을 그렇죠. 가져가면서. 네. 네. 보통 가지고 삼성은 한 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네. 가잖아요. 예. 그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는 네. 물론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네. 동등하게 이제 다 나눠 갖는 거죠. 오라클에 그래서 1년 7개월 있으셨고 이제 어도비 네, 네. 어도비에도 컨설팅 뭐 어도비도 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어도비 에이펙이 이제 거기도 호주인데 호주 소속으로 일단은 입사를 했고 그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외국계 기업들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은 한국에 노동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함부로 못 자르거든요. 네. 근데 외국 기업들은 그 물론 한국에 있으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못 잘라요. 근데 이제 저같이 외국에 소속으로 돼 있으면 바로바로 자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근데 제가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싱가포르의 조직, 제가 오라클 호주에 소속돼 있던 저희 조직들이 이 금방금방 없어졌어요. 조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뭔가 롤 체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별도 의미도 없고 네.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저는 컨설팅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다른 업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약간 뭐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지 이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사실 좀 저는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열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뭐 회사는 바뀌었지만 소속도 다 해외였고 하는 일도 다 동일하고 해서 정말 이질감 없이 그냥 정말 잘 적응해서 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진짜 정말 잘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도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오라클에서 이제 제가 입사할 때 새로 조직을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조직이 또 없어져요. 예.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그렇죠. 그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시던 이제 부사장님께서 그 어도비의 이제 지사장님으로 가셨고, 예,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쪽 어도비로 입사를 하게 됐죠. 저 선생님께 잘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 수준에는 그냥 그럼요, 어떻게든 그럼요. 만나게 돼 있다. 그럼요. 업계가 네. 비슷한.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도비에 갔죠. 네, 어도비도 네. 그러면 약간 비슷한 2년 7개월 만에 없어진 건 아닌. 거기도 조직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조직들은 그렇게 많이 조직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없어졌고, 없어지면 그냥 그때 한꺼번에 다 소위 그냥. 해고가 아니라 인터널 트랜스퍼라고 해서 다른 조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선택을 하냐 마냐. 그렇죠. 예. 선택을 하냐 마냐고. 근데 대부분 인터널 트랜스퍼로 갈 수 있는 조직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 회사들은 영업 조직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영업 조직은 그 티오가 많이 나는데 다른 조직들은 그 티오가 잘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내가 영업을 지금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커리어를 쌓은 컨설팅보다 영업을 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는 거죠. AWS도 정말 2년 2개월 만에 없어졌다고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 AWS 들어갈 때는 제가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물어봤어요.
이 조직이 혹시 1년이나 2년 안에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죠? 제가 물어보고 사실은 입사를 했고요. 네. 정말 AWS 들어가서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해서 거의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진짜 많이 했고요. 네. 그 AWS가 또 한참 그 당시가 한국에서 이제 AWS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들어갈 때 갑자기 막 300명, 400명 들었다가 지금은 AWS가 한 1,500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에. 예.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성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일도 재밌게 하고 또 AWS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런 외국계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어도비 이런 거랑 다르게 굉장히 그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외국계 기업들은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챌린징하고 조직을 그냥 바로바로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막 이런 변화들이 되게 많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 성과보다는 되게 장기 성과. 그래서 고객하고의 릴레이션십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넌 돈 하나도 안 내도 돼. 그렇게 이제 한번 락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클라우드를 무지무지하게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처음에 고객을 뭔가 근데 그게 이제 뭐 돈을 뺏어 먹는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고객이 뭔가 잘 사업을 하고 뭔가 그 매출을 잘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상들이 되게 좋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요즘에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책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AWS의 면접 스타일이라든가 AWS에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요. 거기는 파워포인트를 절대 안 써요. 다 워드로 그리고 문장으로 뭐 6페이저라고 해서 무조건 6장 사업 계획도 6장 회의도 6장 그렇게 해야 되고 회의할 때도 그 누군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뭐 지시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동일하고 평등하게 회의를 들어오면 내 워드로 작성한 6페이저를 다 공유를 하고 20분 동안 그냥 다 읽어요. 읽고 그 읽은 것들을 개인들이 궁금하거나 코멘트 할 거는 다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뭐 되게 일하는 방식도 되게 다르고 고객을 대하는 방식도 되게 다르고 하여튼 정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일을 하는 방식, 고객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했고 그 직원들한테 그 연봉이라고 하잖아요. 연봉을 주는 방식도 되게 다 특이해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AWS 이제 제가 한 일은 약간 거기서는 좀 컨설팅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역할인데 그게 뭐냐면 AWS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 예를 들면 뭐 LG, 삼성, 현대, 뭐 신세계 뭐 등등등 쭉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AWS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원들이 그 설명을 듣고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세요. 우리 기업은 이번에 이거 도입할게. 이거는 누구랑 우리 저기 회사에 누구랑 가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AWS를 다니면서 임원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의 되게 진짜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임원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AWS는 그 임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었어서 그것도 정말 진짜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할 포인트이긴 하죠. 제가 이 네네. 관계를 하는 게 그쵸. 일이었거든요. 제일 힘든 일을 하시고 디맨딩하긴 해요. 네. 그 옷차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네네. 이 긴 여정을 네. 마침내 하고 이제 지금 이 회사에 지금 오셨는데 네네네.
약간 헤드로 모신 건가요? 그럼 이렇게 지금 시기도 딱 보니까 이걸 설립하면서 딱 들어오신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모든 조직을 만드신 이번에도 사실은 그 딜로이트 컨설팅의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 AI 관련된 조직을 새로 만드셨고 그 조직의 장으로 불러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새로 오신 대표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게 제가 이제 PwC 컨설팅에 다닐 때 같이 이제 컨설팅 회사 동료로 지냈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이 딜로이트에서 한번 저희 커리어의 마지막을 같이 한번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됐죠. 커리어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요즘 시대는 한 30년 열리는. 아닙니다. 혹시 곧 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쉬고 싶죠. 네, 쉬고 싶고 커리어의 마지막을 제가 요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항상 새벽 기도 가서 저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유학도 갔다 왔고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기업도 다녔고 정말 너무나들 다들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들도 다니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던 컨설팅 펌도 다니고 이게 정말로 저의 의지로 정말 된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도 제가 이제 학부 때 광고학 했는데 석사부터는 이제 MIS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MIS를 석사에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기계치나 이런 거에 안 맞아요. 예. 근데 약간 문과 정말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저는 뭐 광고 뭐 이런 쪽인데 와 정말 이거를 내가 정말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푸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위 이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뭐 어떻게 보면 위치나 아니면 뭐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 이런 모든 것들을 저의 커리어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쓰고 싶은 게 제 사실 꿈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본인의 거를 하려면 창업을 혹시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긴 했지만 혹시 그럼 지금 딜로이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AI 앤 데이터라는 그 조직이 하는 업무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AI를 안 쓰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업무 혹은 기업이 쓰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AI를 적용을 할까를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업무를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AI를 어느 업무에 어떤 시스템에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채용할 때 지금은 인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이력서를 받아서 리뷰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이메일로 뿌리든 해서 다 리뷰해서 피드백 주면 취합해서 인터뷰 요청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실제로 이제 HR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에 이제 그 채용 접수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 사람을 교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 AI를 적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는 업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만드는 게 제 업무예요. 만들어서 하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동일하게 기업체에 찾아가서 딜로이트가 AI와 데이터 관련돼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도 하고 실제로 외부에 강연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딜로이트가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게 잘 매칭이 되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사람을 투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 세 번째로 보면 외부적으로 이제 뭐 강의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뭐 그런 세미나를 뭐 만든다든가 이런 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크게 전반을 다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네. 어떤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거를 전문화가 되신 수준으로 네. 계속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이게 언제는 지금 맡기신 거예요. 좀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라는 좀 그런 게 있는지 그렇죠. 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하죠. 네. 예, 저는 사실 무태신앙이고 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부모님이 저하고 이제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를 깨워서 항상 새벽 기도를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확실한데 제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성령 체험이라는 거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 체험 이런 거 말한다보다 이제 음. 인생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맞아요. 삶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게 되는 네네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꾼 계기가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유학을 갈 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유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유학생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제가 유학 갈 때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해외여행 자유라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유학을 가려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서울시 교육감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진짜 그래서 거의 진짜 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울다가 안 되겠다. 이게 어쨌든 간에 내 부모님이 항상 나를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 미국에 이제 제가 살던 제가 그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니까 뭐 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정말 소위 미국 신문지를 깔고 그 교회 정문을 잡고 이제 새벽 기도를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한번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영어로 안 하시고 한국말로 미국인데 한국말로 저한테 정말 진짜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야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걸 확실하게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빨리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의 제가 진짜 그날 한 3-4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보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죄송했던 거 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그동안 엄청나게 보고 계셨구나라는 게 이게 그냥 뭐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진짜 거리에 나갔는데 진짜 그 눈에 뭔가 콩깍지 같은 게 벗겨진 것처럼 세상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길거리에 있는 꽃들이 저한테 막 말 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감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로 깊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가급적이면 정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기독교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거의 노력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교만하고 정말 버르장머리였고 정말 치사하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린애가 뭐 저렇게 까졌을까 할 정도로 막 되게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뭘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예. 그걸 미국 있을 때 마시면 이게 유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한 번도 그 이후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는. 아, 치우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치세요. 예, 정말로. 예. 소위 꺾으시는군요. 예, 정말로 제가 그 진짜 속된 말로 제가 저희 다민이 다님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왜 젊었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야한 비디오나 뭐 그 되게 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남자라면 뭐. 그렇죠. 제가 그런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것만 보면 저의 몸에 병이 생겨요. 예, 그거를 정말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요만큼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사실 되게 감사해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줘도 얘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갈 것 같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뭐 적어도 지금 조성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그거를 향한 발돋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 정말 진짜 너무 부러워요. 왜죠? 약간 기억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21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다민이 다윤이가 그런 기독교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20살 넘어서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더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게 사실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민이 다윤이도 그렇고 독수리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졸업생들 보면 아 진짜 정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정말 너무 다 신실하게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디서 배워야 되는데 독수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안 배워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게 배워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책을 일단 많이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굉장히 그 개성들을 열어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